레버리지 책을 읽고요. 저는 7단계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QS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퀄리티 서비스 클릿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QSC만으로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할 일과 이관할 일에 중심을 잡은 다음에 제 일을 전부 다 이관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7단계 운영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외식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식업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뭐 품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무게에 어느 정도 그램으로 어느 소스를 어떤 비율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준서를 만들어 놓고요. 뭐 서비스면은 뭐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일괄적으로 모두 다 손님이 들어오시는 방향을 쳐다보고 인사를 한다. 뭐 이런 기준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듀케이션, 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2초간 바라봐라. 뒤통수를 쳐다봐라. 어디를 향해 봐라. 여기서 QSC를 기준서를 하고 에듀케이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 T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항상 QSC인데 뭐 E 했어, T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E만 해서, 그러니까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운영이 되면 너무 쉽죠. 그럼 좀 너무 편하겠죠. 근데 대표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육한다고 해서 한 방에 다 되지가 않거든요. 일례로 저희는 학력이 뭐 진짜 연고대부터 시작해서 막 중졸 막 이런 분들도 진짜 뭐 학벌에 상관없이 저는 처음에 뭐 약간 학벌에 문제가 있는 건가?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해봤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한두 번 얘기해서 지켜지지가 않더라.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T입니다. T. 예,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한 번 한 다음에 T를 하는 겁니다. 이 T를 누가 하느냐?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T로 관리자로 옮긴 다음에 관리자는 T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무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찾아가서 T를 계속합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이거를 가장 교육을 잘하는 사람을 관리자 직급으로 올려주고 그 관리자 직급을 가진 사람은 T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레버리지 책의 인사이트는 뭐냐?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관을 해라. 근데 이관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 QSC라는 게 있더라. 근데 QSC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ET를 더 만들어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7단계 운영 시스템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O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마케팅, 카피 분야. PSC ET만 잘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가게가 좋은 가게고 우리 가게는 뭐 맛있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서비스가 좋고 고객 관리도 잘 된다. 이거를 널리 널리 알리는 거죠.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QSC가 안 되면은 우리 가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마케팅하는 겁니다. 이거의 기준이 확실할 때부터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은 기술과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다 됩니다. 그냥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은 좋은 마케팅 회사에서 좋은 마케팅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배워도 좋지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QSC ET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괜찮다. 이 사업체는 좀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카피를 해 나갑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체가 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카피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책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뭐 가정적이고 순정적이고 평범한 정규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고난 업무 능력으로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았대요. 너무 일을 잘해서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회사에서 이 법이라는 사람을 좀 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대부분 이베이랑 페이스북을 하고 시간을 보냈대요. 놀았다라는 거죠. 일은 안 하고. 근데 좀 애매했던 게 업무 성과가 최상이었대요. 이 법이라는 사람이요.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회사에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일을 안 하는 거야, 얘가. 예, 뭐 하는, 맨날 와서 맨날 놀다 가는 거야. 페이스북만 하고 쇼핑이나 하고 이렇게 놀다 가는데 업무 성과는 더 최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이 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었냐면 아웃소싱을 했대요. 모든 업무를 중국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연간 3,5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본인 뭐 연봉은 1억 7천만 원이니까 1억 7천에서 3,5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3,500만 원의 순이익을 가져갔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보비라는 애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리랜서로 동일한 방식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걸 진행해왔던 거죠. 그 여러 군데에서 다 업무 성과는 최상위권이었다는 겁니다. 반복 평균 이상의 업무 성과를 유지를 했던 거죠. 자기는 한 번도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요. 이게 레버리지 이 책의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책의 내용으로는 그 보비라는 친구는 결국 해고가 됐답니다. 해고가 됐는데 지금 이 시대라면 오히려 승진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성공 전략의 본질이 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니라 뭘 내가 안 할 건지를 선택하라.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더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고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넣는다. 최소 노력, 최대 이익, 레버리지. 이거는 뭐 제 실제 이야기인데요. 장사를 처음 했었을 때 주변에 그 동네 장사, 옆집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장이 매장 떠나면은 그 매장이 망한대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주변 사장님들한테. 근데 그 사장님도 별로 장사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매장에 있었습니다. 그 매장에서 살고요. 집에 잠깐 들리는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18시간씩 근무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매장일도 독식하고요.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요. 항상 저의 롤모델과 멘토들은 아무도 매장에 있지 않더라고요. 나의 롤모델과 멘토들은 아무도 매장에 있지를 않더라고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스타벅스에 사장 없잖아요. 네, 맥도날드도 안 계시고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봐도 뭐 사장님 잘 안 보이시잖아요. 큰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배우기 전과 후는 사장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꼭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대표자, 책임자, 근무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대표자는 레버리지의 기준 설정 및 책임자 발굴. 사업은 10년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장 잘 지켜주는 사람을 책임자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얘기한 그 기준을 가장 잘 지켜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제일 잘 지켜주는 애가 막내여도 걔가 책임자가 돼요. 그 대표자는 이거를 기준을 결정하고 책임자를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조직 구조 구축과 운영 감독을 해야 돼요. 3일 뒤에 메시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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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도록 계속 진행합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완성은 안 됩니다. 완성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요.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3일 있다가 메시지를 보내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거를 책임자한테 레버리지하는 거예요. 책임자를 시켜서 책임자한테 너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친구한테. 그러면은 이 책임자는 근무자한테 그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무자는 현장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트레이닝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 계속 하는 겁니다. F&B 회사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책임자 만들고 총괄 책임자 그리고 뭐 지역 매니저, 뭐 SV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처음에서 만드는 내용인데요. 실은 이 레버리지를 강의하고 책을 읽고 돌아가서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 기준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럼 나 오늘부터 기준서 열심히 만들어야겠네. 기준서를 자기가 만들면 그게 레버리지인가요? 일단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금 레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넘기고 싶은데 그 기준을 만들 시간조차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운영 매뉴얼도요, 저는 직접 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가장 저의 말을 잘 따라주는 직원을 컨택을 해서 그 친구한테 김대리, 네가 오늘부터 출근할 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과를 다 적어줘. 들어와서 카드키 비밀번호 누르고 타임카드 지문 등록하고 불을 켜고 에어컨을 25도로 켜고 전부 다 적으라고요. 전부 다.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서를 만들고 싶다.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 이대로 해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못 만들어 오거나 빠져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시키는 겁니다. 다음 날에. 김대리 오늘도 이걸 보고 이대로 네가 적은 대로 한번 해봐. 김대리가 적은 대로 본인이 해봐. 그러면 본인이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 맞다. 이걸 보면서 갑자기 깨닫는 게 막 생겨요. 아, 맞다. 에어컨 안 틀었네. 아, 맞다. 출근 등록 안 했네.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틀에 맞춰진 그런 운영 매뉴얼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 매뉴얼이 나왔을 때 직원들의 행동이 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모두가 동참을 하기 시작해요. 그 뒤로부터는 운영 매뉴얼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거.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매뉴얼이 있는 게 제일 좋죠. 틀은 뭐 사도 좋지만 그래서 그것조차도 직원들에게 레버리지를 한다. 어디까지 레버리지 가능합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계약서에서 사인만 해요. 상권분석 잘하는 책임자가 나가갖고 상권분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브랜드가 잘 되는 상권은 잘 찾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상권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은 몇 가지를 추려서 저한테 보여주면 저의 감을 더하는 거죠. 이쪽이 좋고 이쪽이 좋고 데이터로요. 그런 다음에 임대 계약을 분석을 하는 거죠. 손익계산도 다 써보고요. 인테리어 시공도 지금 뭐 매뉴얼대로 똑같이 뭐 1번 뭐 전기수도 뭐 가스를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새 업체를 비교 분석한다, 다 적어둔 다음에 그대로 인테리어 시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모집을 합니다. 어디에 공지를 해서 어떤 면접을 보고 지각하는 사람을 뽑지 마라 뭐 이런 기준으로 사람 뽑고요. 저는 그래서 새 매장 출점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1, 2개월 상권에 따른 시행착오.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업체를 다른 업체가 뭐 웨이팅이 걸리고 아무리 잘 되더라도 새로운 업체를 또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또 이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저의 브랜드는 그때 어딜 가도 항상 새로운 곳에 가니까 또 새로운 시행착오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1, 2개월이면 다시 돌아오고요. 3개월이면은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실행이 답이다.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거 아는데도 아무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 아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있으셨던 게 있다면은 바로 내일 좀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작하는 자만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걸어가 본 자의 길을 걸어라. 그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거잖아요. 뭐 외식업이 필요하시거나 자동화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